오랜만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재충전 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새로운 신규 소식과 함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테슬라 소식 모두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주간 판매량입니다. 이번 주 14,300대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전분기 대비 41.3% 상승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혹은 작년 동분기 대비 12.1%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짧게 본다면 중국 내 전기차 판매사 중 테슬라만 유일하게 이번 주 판매량이 올라갔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이 많았다라는 점은 테슬라가 분명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전기차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차량 판매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미국에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3분기에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는 3분기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3분기에 미국 내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지만 이는 미래 수요를 끌어다 쓰는 효과 역시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조금의 희망적인 내용을 보자면, 단순히 3분기 안에 인도하는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번 3분기에 구매를 확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4분기에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이번 9월달과 10월달까지 계속해서 높은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상되었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번 9월부터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꾸준하게 예상이 되어 왔으며, 그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때 매월 내야 되는 금액이 내려감에 따라서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동안 차량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일부가 할부 금리를 내려주는 프로모션이었는데, 기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테슬라가 부담해야 되는 이 프로모션의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 테슬라의 파이낸싱과 관련된 수익이 직접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오늘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인터뷰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인파 서밋에 참여하여서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펀치라인이 확실합니다. 옵티머스는 현재까지의 모든 테슬라 제품보다 어렵지만 스타쉽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 밖에 AI5와 6 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성능이 무려 40배 향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새로운 버전의 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존 버전 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 현재 AI4 칩 같은 경우 사람보다 최소 2~3배, 어쩌면 10배까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깁니다. 연말쯤이면 차가 지각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테슬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 세계 AI, 지금 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이 현실 세계 AI가 테슬라에 유의미한 어닝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일론 머스크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변압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발언이 아니라 지난 4월 2일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긴 글을 보더라도 일론은 몇 년 전부터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실제로 현재 에너지 산업의 병목이 변압기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AI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병목은 칩이었고, 그 다음은 전력 변압기가 병목이 되고, 그 다음이 전력 생산으로 병목이 옮겨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변압기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메가팩 프로젝트의 병목을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며, 이는 변압기 생산량이 일정 수준 확보되게 된다면 메가팩과 관련된 마진이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병목 해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메가팩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변압기마저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 마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도 부합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때는 똑같은 패턴이 매번 반복됩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던 때도, 리튬 정제 공장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벌써 존재하고 있지만 이 산업의 혁신 속도가 테슬라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테슬라가 필요한 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산업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게 테슬라의 접근 방식입니다. 테슬라 내부의 병목이 존재한다면 이는 테슬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공급업체에서 병목이 발생하게 된다면, 혹은 그 업체의 생산량이 충분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서 병목이 된다면 이는 테슬라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테슬라는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산업으로 뛰어들어서 이마저 수직 통합화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는 라스베가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메가팩3와 메가플럭을 공개하게 됩니다. 새롭게 공개된 메가팩3의 유닛당 용량을 보게 되면 25%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4메가와트시에서 5메가와트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가팩3를 4개 연결하게 되면 메가블록이 되게 됩니다. 이 메가블록 같은 경우 변압기와 스위치 기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 같은 경우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메가블록의 수직 통합 역시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메가팩3 같은 경우 휴스턴 메가팩 공장에서 연간 50기가와트시 생산 예정인데, 지금까지 연간 4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공장이었다라는 점에서 연간 생산 능력 역시 큰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마스터 플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마스터 플랜의 목표였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점점 더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풍요까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풍요라는 개념이 담겨있는 마스터 플랜 4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 모든 테슬라의 움직임은 마스터 플랜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계획하에 진행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전기차와 관련된 전략을 밝혔는데, 처음엔 고가의 차량을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더욱더 저렴한 차량을 만들어서 대규모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 전략, 지난 20년 동안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2016년에 10년 간격을 두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 내용 역시 그대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는데, 세 번째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 2023년으로 7년으로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마스터 플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 사회가 되기 위한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들, 새로운 메가팩, 그리고 변압기마저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일론 머스크가 먼저 밝혔던 마스터 플랜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스터 플랜은 불과 2년 만에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의 주제가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풍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휴머노이드를 통한 현실 세계 AI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풍요를 성취하겠다라고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올 때마다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새로운 기술이 특정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를 봤을 때 기술은 인류가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실 세계 AI 역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2025년 신규 보상안입니다. 이 보상안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풍요를 어떻게 성취하고자 하는지 역시 엿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보상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분명 차이점도 있지만 큰 구조 자체는 2018년 CEO 보상안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CEO 보상안을 보게 되면 총 12단계에 거쳐서 일론 머스크가 보상안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시총을 2배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시총이 50빌리언 달러였는데 테슬라의 시총을 50빌리언 달러에서 100빌리언 달러로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업 마일스톤을 하나 달성하면은 바로 첫 번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올라가며 12번째 보상까지 지급이 되는 이 12번째 보상 같은 경우 당시 테슬라의 시총보다 13배가 높은 시총, 즉 주가가 13배가 올라가고 또 동시에 영업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되면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8년 CEO 보상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테슬라 주가는 20배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300조 원이 상승하였는데 이 모든 걸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주들도 일론 머스크에게 합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동의한 이후에 델라웨어 판사 맥코믹이 일론 머스크 보상 약 69조 원을 취소시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그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현재 델라웨어는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론 머스크는 과거 달성했던 이 업적에 합당한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론 머스크가 달성하였던 시총 20배 상승을 다시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게 2025년 CEO 보상안이 됩니다. 이번 CEO 보상안 역시 1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단계를 10년 내에 달성할 경우 각 단계에 해당하는 보상을 모두 다 받게 되며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달성하지 못한 보상은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론 머스크가 12번째 단계까지 모두 다 도달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시총은 7.5 트릴리언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로 바꾸게 되면 약 1경 395조 원이라는 시총 상승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되는 주식수 희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약 2350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18년 보상안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8년 보상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스탁 옵션을 부여했는데 이번 2025년 CEO 보상안 같은 경우 주식을 직접적으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보상안 같은 경우 지난 2018년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시총 조건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벌써 시총이 거의 2배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09 트릴리언 달러 1.09T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2T 같은 경우 사실상 2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500빌리언씩 증가하게 되면 이 시총 조건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2개 보상 같은 경우는 1T씩 시총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총 조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영업 마일스톤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영업 마일스톤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조정 에비타입니다. 이건 영업이익에서 감가를 조정한 건데 결국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시총이 올라가면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2350불 정도가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모든 영업 마일스톤을 만족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 마일스톤 안에 조정 에비타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데 바로 제품 목표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 목표 내용을 보게 되면 2천만 대 테슬라 차량을 인도하거나
1000만 대 FSD 구독을 달성하거나 100만 대 휴머노이드를 인도하거나 혹은 100만 대 로보택시 운영을 하거나 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시총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동시 만족이 필요한 게 영업 마일스톤이고 이 영업 마일스톤 안에 조정 에비타와 바로 제품 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2000만 대 테슬라 차량을 인도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보상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제품 목표에서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이 올라서 조정 에비타를 만족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보상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된 영업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 에비타를 계속해서 올리던지 아니면 제품 목표 중 하나를 계속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일론 머스크는 모든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 이 보상안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엄청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가 미친 성장을 다시금 성장하고 현실 세계 AI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때 일론 머스크도 보상을 받고 회사도 크게 성장하고 주주도 보상받는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 보상안 역시 동일하였지만 단 한 명의 판사가 이를 취소시켰다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느끼기도 했었죠. 또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CEO 승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번째, 12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는 반드시 CEO 승계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보상안이 제시된 시점을 기점으로 최소한 7.5년은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테슬라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보상안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12단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각 단계의 조건을 만족하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단계를 2.5년 안에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2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2350불이 된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 이와 동시에 앞서 살펴봤던 조정 에비타나 혹은 제품 목표 중 상당 부분을 만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기점으로 다시 5년 동안은 CEO든 혹은 의미 있는 테슬라 직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10년 이상 테슬라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떠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떠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이죠. 일론 머스크가 돈에 미쳤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보상안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성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스페이스X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스페이스X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은 스페이스X 투자자가 되어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단기적으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